네, 안녕하세요. 이세윤입니다. 벌써 뭉쳐야 짠다 시즌2 마지막 편인데요. 저희 1, 2학년군, 그리고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3개의 학년군을 먼저 앞서서 살펴봤고요. 혹시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앞선 학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영어 교과, 저희 전담 교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담임교사를 하면 여러 개의 교과를 한꺼번에 가르치니까 뭐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다 하시는데, 한 개의 교과만 가르치는 전담교사 입장에서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교과서 순서대로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오신 신문지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담 교과도 저렇게 수업을 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평가를 할 수 있구나, 뭔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만나보실게요. 섬광초등학교 신문지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섬광초등학교에서 6학년 영어 전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쭉 담임만 하다가 올해 영어 전담은 처음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을 밀도 있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6학년 아이들, 특히 영어 교과를 맡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다른 흥미와 수준, 자신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낼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6학년 영어 전담을 해서 정말 신문지 선생님이 어떤 고민으로 평가 계획을 세우시고 수업을 실천해 나갔을지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실제로 또 저와 다르게 펼쳐졌을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해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6단원 평가 계획입니다. 아이들과 단원 시작 전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고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를 늘 이야기를 나눠왔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도 아이들과 함께 같이 교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계획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을 스스로 찾아냈는데요. 저도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결국은 아이들이 계획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묻고 답하고, 그리고 스스로 읽고 쓰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계획을 영어 문장을 활용해서 글로 쓰는 것을 최종 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과목과 달리 영어는 성취 기준만으로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꼈어요.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주요 학습 표현 제재를 활용해서 성취 기준과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아이들이 배우게 될 지식으로는 계획을 묻고 답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각각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바탕으로 계획을 묻고 답하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계획이 드러난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가. 네, 최종적으로는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단원에서 배우는 단어와 문장을 익히기 전에 단원 진단 활동이 필요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자신의 여름방학 계획을 우리말로 써보게 하고 영어로 바꾸어 적어보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단원 시작 전에 저와 이런 진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걸 하지 못하지만 단원을 마치고 나서는 우리가 계획을 묻고 답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됨을 이해했어요. 가장 먼저 단어와 문장을 익히는 걸 순서대로 넣었고요. 그 다음은 아이들이 이것을 친구들과 묻고 답할 수 있는 활동. 이게 익숙해지면 스스로 단어나 문장을 찾아 읽고 짧은 글을 해석하는 걸로 수업을 구성해 봤습니다. 쓰기 활동에서는 교사의 시범에 따라 충분히 쓰기를 익힌 뒤에 여러 문장을 활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쓰는 것을 마지막으로 처음에 진단 활동과 비교하여 스스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학생들도 느낄 수 있게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평가계획 도식으로 나타낸 게 진도계획과 평가계획으로 그대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각 평가 질문에 따라서 아이들이 2단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를 한번 예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학기 초에는 저도 아이들이 2단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참 예상이 잘 안 됐었는데요. 아이들과 지금 7월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듣기 말하기에선 이걸 어려워하는구나, 읽기와 쓰기에서는 이런 걸 어려워하는구나, 또는 제가 들어가는 학생들별로 이 반의 이 학생은 이런 걸 어려워하지 라는 것들이 점차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구성할 때도 아이들이 2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려워할지를 미리 계획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지원 방법을 같이 녹여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아이들과 만나게 되는 시간은 2차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으로는 아이들이 주요 표현 제재를 충분히 익힐 시간이 되지 않아서 수업 외 지원으로 클래스카드라는 어휘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단어와 문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단어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느린 학생들이 어느 반에나 존재했는데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정리한 영어 공책이나 활동지를 찾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는 수준이 높은 아이들과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도구, 활동할 때 도구 같은 것을 활용했습니다. 수준이 높은 학생과 연결시켜 주거나 아니면 교사가 직접 지원을 하여 아이가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짧은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는 차시에서는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여 패드나 핸드폰 아니면 교사의 지원 등을 활용해서 모르는 것은 찾아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여름방학 계획을 글로 쓸 때는 우리말로는 쓰지만 이걸 영어로 바꾸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고 그 중에 자신의 계획과 비슷한 것을 찾아서 바꾸어 적어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 밖에도 수업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예상되는 어려움과 지원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갔는데요. 여기서 제가 점차 신경 쓰게 된 것은 수준이 낮은 아이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높은 아이들도 과제가 너무 쉽거나 시간이 빨리 끝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단원을 나아갈수록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이러한 걸 지원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교사가 구체적인 피드백을 먼저 주고 난 뒤에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알려준다던가 추가 과제를 부여하여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영상은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가 라는 평가 질문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낸 장면인데요. 순서가 섞인 어구를 올바르게 선택해서 문장을 만드는 게임을 통해서 개별의 수준을 파악하고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 활동을 마친 뒤에는 학생들별로 오답, 그다음 누적 점수 이런 것들이 교사에게도 떠서 다음 수업을 구성할 때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거나 어려워하는 문장들은 반복하고 시작한다던가,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수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번 장면은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느린 학생을 위해서 빨대라는 도구를 추가하여 시간을 확보한 장면인데요. 그냥 단순히 손으로 활동을 했을 때는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독점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여 수준에 따라 상관없이 아이들이 골고루 어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구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면은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표현 제재 속 문장을 쓸 수 있는가 라는 평가 질문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냈는데요. 교사의 시범에 따라 문장을 쓸 수는 있으나 제가 순회 지도를 하면서 보다 보니 완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올바른 문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쓰는 과정을 지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아. 그다음 물음표. 다음 장면은 학생들이 주요 단어 및 문장을 정리한 공책, 활동지를 참고해서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표현 제재 속 문장을 쓸 수 있게 지원하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교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점차 나아갈수록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점차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원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지 평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읽기와 쓰기 차시는 수준별로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났는데요. 그래서 읽기 단계를 나누어서 학생들이 차례로 도전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 아이들이 부담을 느낄까 걱정을 했으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든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고,
다 과제를 시간 내에 마친 학생들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어디까지는 교사의 도움을 받았고 어디는 혼자 할 수 있는지를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평가 기록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이것 또한 수업의 지원인데요. 단어와 어휘 학습을 한 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64점을 맞았지만 나중에는 7번의 도전을 통해 91점을 맞았다라는 게 학생 눈에도 확인이 되어서 스스로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매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학생들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무엇이었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평가한 내용과 교사가 관찰해서 누적한 기록을 바탕으로 과정중심 평가를 실천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수업 장면에 나왔던 학생 중 한 명인데요. 계획을 묻고 답하는 말을 듣고는 대체로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고 해석할 때 충분한 시간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짧은 글을 읽고 해석할 때는 영어 사전의 도움을 받았고 자신의 여름방학 계획을 글로 쓸 때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문장으로 표현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어떤 도움을 받고 무엇을 활용했는지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평가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성장하고 변화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심은진 선생님은 혹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어떠셨어요? 네, 단원별로 평가 계획을 짜고 학생들이 겪을 어려움을 미리 예상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것이 많아요. 이전에는 학생보단 제가 중심이 되어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할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취 기준에 따라 학생들이 수행해야 될 중심 과제를 찾고 이를 위한 과정들을 수업에 그대로 녹여내다 보니 진정한 학생 중심 수업을 설계할 수 있었어요. 예능적인 요소나 큰 활동이 없어도 아이들이 배움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건 변화하는 아이들이 눈에 보였다는 건데요. 학기 초보다 지난달보다 그리고 지난주보다 어제보다 오늘 아이가 어떤 점이 성장했고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제가 찾을 수 있었고 그걸 저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도 느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또다시 학습 동기로 이어져서 다음 학습에 이어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해 아이들과 제가 모두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어떤 지원을 교사가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나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포자. 저도 작년에 6학년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어차피 수능 안 볼 건데요. 번역기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영어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었어요. 심은진 선생님처럼 평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도록 수준에 맞는 지원을 준비하고 그리고 수업에서 그것을 지원하여 학생이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과제를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평가란 학생의 학습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출발점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교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원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지원을 통하여 학생을 성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실 속에서 해야 하는 진짜 평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교실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심은진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